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살짝 밀리는 모습 보이면서 아쉬우셨던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남은 요일 동안 또 적절한 전략 챙겨가실 수 있는 5가지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입니다. 무려 19%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기존의 일라일리 기술 수출 소식 들리면서 무려 2월에만 170%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시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라일리 못지않은 다국적 회사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마무리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추가적인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성과를 이야기할 때 조기준 매니저님이 기존에 언급해 주셨던 이 탈모 치료제 관련 계약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6% 넘는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 되는지 강심장 돼야 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로보티즈입니다. 5.5% 강세 보였는데요. 구글과의 협력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구글의 피지컬 AI를 개발하는 모바일 알로하 프로젝트에 로보티즈의 제품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팔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액추에이터가 이 구글과의 협력 외에도 테슬라의 옵티머스 초기 모델에도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력 부각받고 있는데요. 아쉬웠던 건 오늘장 조금 뒷심이 부족했던 점입니다. 오늘 윗꼬리 가 길게 달렸으니까요. 이슈와 함께 주가의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공조입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3% 넘는 플러스를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파트너사를 찾는다라는 소식에 전일에는 상한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종목이 대장주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앞으로 혼자만 잘 가고 있는 이 흐름 계속 이어질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CJ 올라와 있습니다. 5.6% 상승 마감했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PBR이 낮고 ROE가 높은 종목, 또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종목을 주목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CJ처럼 배당 여력이 있는 지주사 등도 꼽히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CJ는 핵심 계열사 CJ 올리브영의 지분 구조 정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상법 개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 상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입니다. 2% 넘는 상승세 그려냈는데요. 이제 다음 달에 중국 문화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의 비중이 더 커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하이브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매출의 부분에서는 2년 연속 2조 원을 돌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살짝 아쉬웠던 건 영업이익 40% 가까운 감소세를 그려냈습니다. 우선 실적에 대한 뷰부터 시간이 남는다면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또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올릭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 밑으로 로보티즈, 삼성공조, CJ, 하이브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특이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장에서 20%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서도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은 시간 내에서 큰 상승세는 없었지만 올릭스는 장중에 이어서 더 큰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우리 조기준 매니저 올릭스의 목표가가 또 5만 원 초반대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그 주가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 관점은 어떤지 가격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올릭스 신규 진입 관점에서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올릭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께 가격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거래 정지가 내일 이제 6만 1,000원이 넘어서면 이제 하루 거래 정지가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고 종목이 붙어 있는데 아마 이건 3월 5일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를 띄려면 아마 다음 주 목금 정도 되면은 이제 투자 경고를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인데 여기에 일라릴리가 과거에 그 투자를 했다가 노보노가 인수했던 다이소나라는 그 메시 치료제 비슷한 경쟁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가 5조에 4조 8천억에 인수됐거든요. 그러면 4조를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경쟁 회사가 4조면 올릭스가 4조가 되려면 20만 원 했을 때도 3조 6천억이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이 넘어가야지 4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돈이 되는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의 기술 수출이 있고 그 외에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플랫폼이 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암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RNA 기반이라는 거죠. RNA를 통해서 siRNA를 통해서 우리가 맞았던 게 모더나나 백신을 맞았듯이 백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올릭스가 그런 메시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RNA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일라일리의 기술 수출 일상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일라일리가 목매달고 있고 또 탈모 관련해서도 빅파마랑 지금 이제 비슷한 규모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일상도 완료 안 한 기업에다가 이렇게 라이센스 하기는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 치료의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이중항체라든지 4, 5조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막상 4조를 간다면 2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갈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또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장중에서는 구글과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5.51%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로봇주 내에서도 개별 이슈로 종목별로 가는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로보티즈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로보티즈 이가람 매니저 X 그리고 두 분께서는 O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볼까요? 뭐 중장기로 본다,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도 O입니다만은 오늘은 좀 약간 이슈로서 올라왔고 이게 로봇주가 다 같이 올라가야 좋은데 이게 한쪽만 올라갔을 때는 약해지는 법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고가를 못 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들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죽어있는 상태라서 X를 든 거고요. 저라면 로보티즈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최소한 오늘 시가 자리까지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내려와서 차라리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관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X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3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X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김응태 매니저님께서는 O를 던져주셨는데 전반적인 로봇주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서 로봇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조정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현대차도 제2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찾는다. 그리고 제2의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키워드에 맞춰서 로봇 종목들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에서는 앞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해서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로봇에 대한 움직임들과 또는 이번에는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조정 장세를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2차 파동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3월 말부터 시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타겟이 주 타겟이 또 로봇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 차례도 한번 피날레 장식하기 위해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보틱스가 이제 구글과 피지컬 AI의 프로젝트에 대한 로보틱스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서 계속적인 개별 이슈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 장세에 거치고 있는 로봇주들은 지금이라도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장세 속에서 다시 한번 2차 파동
파동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로봇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3월달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그때 로봇주가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시점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티즈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에 세 번째 종목 삼성공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침 냉각과 관련된 종목들 어제 오늘 삼성공조 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3.5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서도 홀로 6%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매니저들의 관점은 어떨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삼성공조 두 분 X 그리고 김웅태 매니저 O 던져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공조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쿨러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주도 그러니까 테마주 찾다 보니까 이제 삼성공조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됐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도 그랬는데 결국에는 다 밀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거래량이라 단기간에 13,000원짜리가 거의 7, 80% 올라와서 오늘 조정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간 아닌가. 다시 뭐 2만 원, 초반 15,000원 밑으로 간 다음에 한번 기술적인 매수를 노려보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위차로 굉장히 부담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액침 냉각 중에서도 삼성공조만 홀로 올라가는 이유는 따로 뭔가요? 뭐 그건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올라갔다는 거는 뭐 그냥 뭐 누군가 붙여서 올라가는 것뿐인 거지. 뭐 사실 뭐 뭔가 저작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에서 액침 냉각 쪽에서 가장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미국에는 버티보드스 인데 버티보드스의 주가 자체가 지금 약간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글로벌 흐름과 별개로 봤을 때는 국내 관련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침 냉각과 관련된 종목들 미국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조금 불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스코어 2대1이죠. 김웅태 매니저는 5를 던져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삼성공조가 왜 올라갔는지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종목인데요. 저도 오늘 X를 들려고 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아니라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거란 거에서 저는 5를 들었습니다. 사실 삼성공조가 자동차에 라디에이터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이런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블랙엘 칩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력을 한국 기업가에 대한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는 정말 만약 하나인데 이 삼성공조가 엔비디아에 대한 협업사를 찾는 기업들과 맞닥뜨린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동차를 넘어서 IT 기업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선을 넘는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면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갈 수 있지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공조 엔비디아 쪽으로의 모멘텀이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팩트는 없기 때문에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5를 던져주셨다고 하고요.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올라온 만큼 주가 위치는 굉장히 고점이라는 점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공조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CJ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5.6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수혜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지주사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CJ 지금 올라타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CJ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됐는데 법사위 통과되고 뭐 거의 요즘에는 뭐 입법에 관련해서 뭐 그냥 원사이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이 상법이 개정됐는데 과연 수혜주를 결국에는 이제 오늘 장에 빠졌던 이유가 상법이 되면서 이제 뭐 대주주들이 이제 어떤 원활한 사업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하락을 했는데 결국엔 또 어떤 법안에는 명함이 있듯이 결국에는 이제 그 관련해서 상법 관련 수혜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더 올리고 그다음에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 주식을 이제 대주주가 유리게끔
그러니까 계속 분할하고 쪼개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CJ가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회사가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할 텐데 뭐 대주주를 유리하게끔 이제 물적 분할을 할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지주회사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상속을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지주회사가 싸야 되거든요.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상속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CJ도 상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브영이라는 게 이제 상속을 하는데 올리브영이 분기당 1,400억씩 4분기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K뷰티를 알리는 게 이제 자회사가 있고 또 하나가 K뷰티와 K푸드, CJ제일제당, 비비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푸드와 K푸드를 뷰티를 갖고 있는 CJ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산 가치 봤을 때 CJ 올리브영만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CJ 올리브영을 50%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CJ 올리브영의 11%를 이소노라는 장남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CJ 올리브영이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상장 이슈와 더불어 CJ의 어떤 가치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3조 2천억 원 올리브영만 하더라도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뭐 뚜루주라든지 뭐 엄청 투썸이라든지 많은 자회사 뭐 CJ 대한통운까지 이런 자회사를 했을 때 자산 가치가 40조가 돼야 되는데도 3조밖에 안 되는 급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중복 가치가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급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해서 5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푸드 그리고 K뷰티가 묻어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3월 달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가볼 텐데요. 오늘 2.0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괜찮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살짝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엔터주입니다.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OX로 어떤 걸 주실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이브 모두,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최근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BTS라는 가장 큰 대형 그룹사가 이제 대형 이제 남자 아이돌이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컴백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엔터주도 좋지만은 결국 이제 BTS라는 글로벌한 이제 임팩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결국 하이브는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다시 이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점점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엔터주 안에서 좀 최선호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엔터주 내에서 하이브가 최선호주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도 오를 던져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가볼게요. 엔터주도 있고 뭐 게임주 관련 섹터들 오늘 모두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는데 그중에서도 엔터주를 1등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엔터주가 한한령 해제 소식 때문에 부각이 받는 거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5월 달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주가가 한번 올라왔던 것들은 이제 뭐 선반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큰 기대는 이제는 좀 접어두고 사실상 한한령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한한령 해제보다는 일단락적으로서 거기에 대한 옵션으로서 조금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앞서 저는 하이브로도 저도 탑으로 보고 있는 게 BTS가 없는 부재된 상태에서도 매출 규모가 최대로 나왔고 영업이익도 또 물론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잘 나온 상태를 본다 했을 때 이제 컴백을 하는 BTS를 기대를 본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더 다시 상승폭이 열어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내에서도 두 분 모두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탑5 5종목 짚어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올릭스 있었고요. 지주사 관련해서 CJ 그리고 엔터주에서는 하이브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로보티즈는 두 분께서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줬던 액침냉각 관련주 삼성공조는 김흥태 매니저 5를 던져주시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